여러분은 지금 이곳이 어디인 것 같나요? 이곳은 바로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리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다낭은 이제 단순한 동남아 휴양지가 아닙니다. 한국인에게는 가장 부담 없는 해외에 가까운 도시가 되었죠. 오늘은 제가 이 도시가 왜 한국인한테 특별한 도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낭에 한국인이 많아진 이유는 1990년대 후반 베트남이 개방 정책을 시작했을 때 한국인의 방문은 대부분 출장 수요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다낭 해변에 리조트가 들어서고 직항 노선이 늘어나면서 휴양지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가 항공 취향 이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저렴한 물가와 다낭일 호이안 코스가 SNS로 확산되며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한국인 여행지가 됐습니다. 다낭에 많이 오는 이유가 서울에서 다낭까지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낭에 오는데 사실 서울에서 점심 먹고 출발해도 저녁이면 이런 선셋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그래서일까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어가 들립니다. 자, 이제 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99.9%가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카페, 호텔, 마사지샵, 심지어 길거리 상점까지 한국 손님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도시. 다낭은 지금 한국인이 가장 편하게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너무 잘한다. 그냥 한국 같아요, 한국. 다낭이 왜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냐면 보시면 간판이 한글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국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모든 간판들이 다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해외여행이 두려운 사람들도 여기 와서 여행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2017년 이후 다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점, 마트, 카페, 골프숍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간판들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 간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미케 해변 인근 안투엉 지역은 작은 한국 거리라 불릴 만큼 간판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관광객의 소비가 곧 시장이 되고 시장이 커지면 자본은 움직입니다. 다낭의 한국 상점 증가는 관광객 흐름이 도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한국말들을 기본적으로 너무 잘해요. 오히려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 2외국어가 한국어라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베트남 동이 숫자가 되게 커요. 막 땅땅땅땅땅땅. 한국 돈으로 심지어 바꿔주기까지 해요. 이거 얼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되게 좀 특이한 곳이죠. 여행 난이도 최하위.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여기에서는 진짜 다 모든 게 다 되거든요. 동남아 여러 휴양지 가운데서도 다낭이 꾸준히 선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숙소와 교통, 마사지와 식사까지 여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한국보다 낮아 같은 예산으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중요한 건 음식입니다. 다낭의 쌀국수 한 그릇은 한국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김치나 한국 반찬을 제공하는 식당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로도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국 다낭은 특별해서라기보다 먹고 쉬는 기본적인 불편함이 적은 여행지라는 점이 사람들을 다시 찾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하면 또 제일 좋은 게 저렴한 음식값? 쌀국수 한 그릇 한 3,000원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쌀국수 하나 시키면 10,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 가격이 좀 안 되니까 음식값이 저렴한 게 다낭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맛도 당연히 좋고요. 메뉴판이 보면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쇠고기 국수, 소고기 국수가 맞는데 닭고기 쌀국수, 나무 8개 번역기로 돌려서 메뉴판을 만들다 보니까 정확하게 글자는 안 돼 있나 봐요. 김치도 파네. 해만. 나온가? 한국말 잘해요. 벌써 나왔나? 와, 빨리 나왔다. 김치 많네. 한국인 맛집이다. 야, 한국 사람 성격 급한 거 알아서 주문한 지 한 30초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말을 하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한국인 사이트에서 본 게 아니거든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좀 검색을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점들을 보고 숙주 넣어야죠. 야, 김치도. 국물이 텁텁한 게 없어요. 텁텁한 게. 되게 맛있는데? 이래서 쌀국수를 먹는구나. 진짜 김치까지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치와 쌀국수의 조합 좀 생소하긴 한데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춰거든요. 우선 김치 생각나시는 분들은 김치, 그다음에 급한 거 빨리 먹어야 되는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데요. 이렇게 한 그릇 다 잘 먹고 갑니다. 베트남이면 쌀국수지. 제가 묵는 숙소입니다. 생각보다 숙소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에 2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이 정도 퀄리티면 다른 나라에서는 5만 원, 4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다낭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숙소가 너무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오신다고 또 봅니다. 다낭 숙소가 저렴한 이유는 단순한 물가 차이만이 아니고 도시 개발 구조에 있습니다. 다낭은 비교적 최근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이 한꺼번에 들어서며 객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숙소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여기에 낮은 토지 비용과 인건비가 더해지며 결과적으로 여행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수영장도 있어요. 제일 꼭대기층에 수영장이 있고 2층에 또 스파까지 있는 곳이어서 정말 저렴하게 또 머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앙그리 투어. 자, 제가 보통 외국을 다니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외국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오늘은 바버샵을 가려고 합니다. 다낭 여행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버샵 가격입니다. 현지 이발소나 남성 전용 바버샵은 기본 커트가 한국 돈으로 약 3,000원에서 7,000원 정도, 조금 좋은 샵에서도 10,000원 전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면도, 샴푸, 두피 마사지, 귀 청소까지 포함된 풀케어 서비스가 일반적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인건비와 임대료 구조 때문입니다. 다낭은 관광지는 많지만 생활비가 아직 낮은 편이라 미용 서비스 비용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행자에게는 특별한 체험이지만 현지인에게는 일상적인 생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낭에서는 관광 일정 중 한 번쯤 바버샵을 들르는 것도 하나의 여행 코스가 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머리 스타일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뭘 해도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데나 로컬 싼 데 갑니다. 헤어커트 펌 매니인데 the menu. 야, 여기도 역시 한국어 가판이 돼 있네. 가격은 좀 싸다. cut, haircut. Sit here? I'm Yeah. You can say hi. Hello. Hello. Yeah. Xin chào. Xin chào. Many Korean come here. Yeah, many. Many. 자, 한국 사람 많이 온답니다. Come here. You speak Vietnamese? No, just cảm ơn, xin chào. I can speak simple word. Yeah, good. Yeah, good. Okay. Tóc bên này họ ở trên thì cũng rất nhiều, có nhiều tóc đỏ. 맞아. 머리에 새치가 많다고 염색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싸요.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은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동남아시아 이렇게 특유의 좀 느리고 뭐 대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손기술이 엄청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고 하면 베트남에서 자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근데 엄청 꼼꼼하게 해줘요. 엄청 꼼꼼하게. 진짜 못생겼다. Sample. 샴푸, 렛츠고 샴푸. 그래서 샴푸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샴푸 마사지. 샴푸 마사지, 이렇게. 자, 보자. 아이고. 야, 의자가 특이하네. 오케이. 내가 옷을 벗으라고요? 아씨. 패티 아닙니다. 원래 옷을 벗어야 되나 보네. 아니, 왜 아저씨들이 목욕탕 가면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와, 소리가 저절로 나네. 와, 성산. 어머.
어머. 외간 남자의 상체를. 이건 좀 부끄럽다. 시원해.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는 거지. 동네 목욕탕 냉탕에 가면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어이구야. 이쁘다고 말씀드렸더니 영업 멘트를 바로 날려주시네. 잘생겼다고. 베트남에서 살아야 되겠다. 베트남에서는 잘생긴 얼굴이랍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면 안 돼. 동남아시아에서 살아야 돼. Black bouquet. 야, Yeah, handsome. 영업용 멘트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베트남 분들이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 이렇게 머리까지 잘랐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머리 3,500원이면 괜찮은데? 한국 바버샵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글이 투어 이곳은 다낭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한 시장입니다. 이 전통시장은 20세기 초 형성된 이후 오랫동안 지역 상인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풍경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항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시장이라는 점, 기념품과 환전, 식당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구조가 한국인 단체 관광 코스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한국어 안내문과 상점들이 늘어났고 한시장은 이제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 거의 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라탄 가방, 베트남 모자, 놀라, 커피, 말린 과일, 기념품, 의류까지 대부분의 여행 기념품을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많아 한국어를 하는 상인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Grazie, 고마워. 어떤 거 좋아요? 골라보세요. 예쁜 거 많아요. 열심히 골라봐. 한국말 되게 잘하네요. 조금만 만나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이거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해요. 조금. Many Korean come here? 네, 매니 Many Korean come here? 아우, 기본적인 대화가 한국말이 다 되니까 다 알아들어요? 네, 알아요. 오, 오빠, 이거 엄마, 딸. 딸. 엄마 딸? 안녕. 오케이. 이래서 다낭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 하나. 한국 사람 맞아요? 맞아요. 요런 거 얼마예요? 10개 10만 원. 가격은 처음 제시가가 높은 편이라 흥정이 기본입니다. 보통 처음 부른 가격의 절반 정도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가격을 깎아야 되는데 가격을 깎는 거 자체를 제가 잘 못해요. 부르면 부른 대로 주고 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한시장에서는 브랜드 로고가 붙은 가방과 지갑 같은 이미테이션 상품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관광객 수요와 가격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공식 시장의 일부입니다. 정품 대비 낮은 가격은 여행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통시장과 관광 상업화가 만나는 지점, 그 복합적인 현실이 한시장 풍경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미니테이션. 베트남이 의류업으로 엄청나게 발전 성장이 된 곳이어서 질을 만져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데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가 없는 거. 모든 옷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만들어지는데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지금 베트남 나이키 공장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하이 퀄리티의 의류나 그런 것들은 베트남에 더 있어요. 저도 재작년에 베트남에 실질적으로 옷을 만드는 공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제품을 일일이 눈으로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량 있으면 다 빼고 그거를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의류 공장이 정말 발달된 나라였었는데 의류 분야는 많이 좀 사양길에 접었던 이유가 그런 검수나 퀄리티를 체크하는 거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동남아시아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잠깐 한 2분 정도 서 있었거든요. 2분 동안 여기가 진짜 한국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명함을 1분, 2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명함이 되게 특이한 게 보면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게 다낭 토키파 이건 뭐야? 그다음에 이건 뭐야? 넘버원 주소창. 아, 10% 마사지 하는 것. 아니, 명함도 다 한국말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보통 이런 찌라시 같은 경우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 경기도 다낭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낭을 오면 호이안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렌탈해서 가는데,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면 빌려서 왔다 갔다 왕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손님들 많이 있어요? Ở thành phố này có rất nhiều người Hàn Quốc, 다낭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Korea, India, Thái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친절해요? Ở thành phố này chủ yếu người Hàn và Ấn Độ, nhưng người Hàn cư xử tốt hơn 한국 사람들이 왜 다낭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vì thành phố này rất đẹp. Người dân ở thành phố này rất thân thiện. 소통하는 데는 번역기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베트남 호이안 가는 길에 오행산은 건너뛸 수가 없죠. 오행산은 다낭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입니다. 동굴 안에 사원이 있고 계단을 오르면 도시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은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도심과 가깝고 반나절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접근성, 동굴과 사원, 전망대가 한 공간에 모여 있어 사진과 체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불교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사원과 불상이 주는 정서적 친숙함도 작용합니다. 휴양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 다낭은 단순한 쉬는 여행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여행도 가능합니다. 네, 오행산이 또 좋은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편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낭에 오면 보통 필수 코스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가기가 편해요. 자, 여기서 입장료를 끊으면 되는데 엔트라스 티켓을 사야 되고 엘리베이터 안 타면 좀 멀거든요. 자, 엘리베이터 티켓을 따로 끊습니다. 15,000동이고 입장료가 40,000동이니까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되네. 올라가실 때는 요걸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You're from Philippines, right? Yeah. I think so. Can you come out to my YouTube? 네, 안녕하세요. So, how long have you been here? 3 days. It's not so far from to Philippines, right? Yeah, 2-hour flight. How was it here in Danang? Good food. Good food. What else? Coffee. Coffee. Ah, you like it, coffee, right? Yeah, we are fond of coffee. I've been to Korea before. Oh, really? Yeah. So have you been in Korea before? So how was there? Food is good, of course. Kimchi every day. Yeah, that's right. Enjoy your day. Yeah, you too. Enjoy. Bye-bye. 이 사람들한테도 김치는 한국에 대한 인상은 좋네요. 약간 이게 보리수나무에 부처님이 앉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부처님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은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스킵. 나 이 산 너무 싫어. 여기가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거 너무 싫은데 여기가 또 동굴 구멍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또 여기에 전설이 있어요. 용의 알을 여기다가 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행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떠밀려 온 거대한 용의 알 하나가 해안에 닿았고 그 알에서 한 여신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알의 껍질은 5조각으로 갈라져 금목수 화토 5개의 산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오행산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단순한 바위산이 아니라 신이 내려온 자리로 여겨졌고 동굴마다 사원과 불상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이곳을 관광지가 아니라 소원을 비는 신성한 산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이. 하이. 어딜 가나 애들이 반겨준다. 귀여워. 자, 이제 여기가 좀 미끄러운데 비가 와서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게 동굴로 들어가는 케이브인데 근데 여기가 진짜 미끄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위험해요, 사실. 여기가 계단이 되게 가파릅니다. 내려갈 땐 또 다른 길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와 미쳤다, 씨. 딱 여기가 보면 또 이렇게 이런 데가 나와요. 모르시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비밀 동굴 길이 있는데 여기로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꼼꼼한데 천천히 올라가 보자. 등산 채널 하기 싫은데 등산 채널이 되네 결국은. 자,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면 여기가 이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휴 힘들어. 운동 부족이다. 맨날 춤추는 거나 좋아했지. 하여튼 뭐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 정상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상 숨소리밖에 안 들겠다. 자, 여기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진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자, 내려와 봅시다. 참 다정하시네. 이렇게 다정해야지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구나. 나는 글렀다 요번 생에. 근데 여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1시간에서 2시간 코스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근육 찢어지는 것 같아. 진짜 운동할 거야. 그리고 나 이제 내일이면 운동 안 한다. 자, 엘리베이터 티켓을 안 끊으면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700원 때문에 이 계단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와, 진짜 어려워요. 이 계단이 엄청 사람이 네 발로 올라가야 되는 계단인데, 와. 근데 애들 진짜 잘 다닌다. 내가 맨날 생각하지만 여행은 같이 다녀야 돼. 같이 힘들면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혼자 힘드니까 위로가 안 되네. 다음번에 진짜 고민 좀 해봐야 돼.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3초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 왔다. 베트남 중부 해안에 자리한 작은 도시 호이안. 지금은 조용한 관광 도시지만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항구에 모였고 그 흔적은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붕이 다른 집들, 중국식 회관, 그리고 일본 상인이 건설한 일본교까지 한 도시 안에 여러 나라의 건축이 함께 존재합니다. 19세기 후반 강 하구가 모래로 막히며 대형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무역항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도시는 개발해서 비껴갔고 수백 년 전거리와 건물들이 거의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전등 대신 등불이 켜집니다. 전기 조명을 줄이고 전통등을 밝히는 이유는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이안은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시간이 멈춰 남겨진 항구 도시로 불립니다. 화려한 리조트 대신 골목과 사람, 그리고 오래된 삶의 방식이 이 도시의 진짜 풍경입니다. 자,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베트남의 옛날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민속촌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속촌? 또 호이안은 좋은 게 여기 감성 카페들이 많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하다네. 이게 되게 달달해갖고 벌들이 엄청 많아요. 꿀벌들이. 대나무 빨대를 줬네. 18,000동이구나. 맛있네. 생강, 계피, 레몬, 라임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오면 볼만합니다. 호이안에서는 하루가 천천히 흘러갑니다. 낮에는 올드타운 골목을 걸으며 전통 가옥과 사원을 둘러보고 쿠킹 클래스나 자전거 투어 같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처 안반 비치에서는 바다와 휴양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 분은 내가 호이안에서 처음 봤는데
How about the Hoi An? It's good or something? Yeah,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I like it, the Italian. Very fashionable person. Yeah. And then really like the soccer. Have you met the Korean before? Yeah. How do you think about Korean? I think good people and good culture. Ah,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your time. 네, 이탈리아 남자가 잘생기긴 잘생겼다. 나도 저렇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호이안에 해가 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봉강 위로 등불이 켜지고 소원배가 떠다니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야경이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낭에서 차로 40분 거리라 접근이 쉽고 물가가 비교적 저렴하며 사진 찍기 좋은 야경과 안전한 분위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양지의 편안함과 동남아 특유의 정취 그리고 부담 없는 여행 난이도가 결합되면서 호이안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베트남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와요? 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메뉴도 다 한국말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 중국 사람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미국. 근데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우와, 발음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잘생겼지?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네. 몇 살이신데요? 23살이에요. 그러면 약사한 거예요? 네, 약사입니다. 23살에 약사? 네, 똑똑하고 잘생겼고 왜 여자친구가 없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하루에 여기서 몇 시간이나 일해요? 하루에 10시. 10시간이에요? 네. 와, 베트남 사람들은 다 10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일하네요. 8시. 8시간? 근데 사업하시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낭의 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야시장, 길거리 음식, 그리고 드래곤 브릿지의 야경, 저녁 산책만으로도 여행 기분이 납니다. 저는 지금 다낭 야시장에 왔습니다. 다낭 야시장은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와. 다낭의 대표적인 야시장은 용다리 근처 손자 나이트마켓인데요. 저녁이 되면 여행자와 현지인이 동시에 몰려드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여행하고 한잔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바다 냄새와 함께 숯불 연기가 퍼지고 해산물, 꼬치, 반미, 과일 주스 같은 길거리 음식이 줄지어 이어집니다. 코리안? 같이 먹을래요? 발음 되게 좋아요. 아니 여기 선풍기 있어요. 10만 동 6개, 전부 20만 동 거의 바비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라이브 공연이 열리고 다른 쪽에서는 기념품과 옷,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단순한 시장이라기보다 작은 축제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이유는 늦은 시간에도 비교적 안전하고 식사와 쇼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낭 여행에서 야시장은 관광 코스라기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의 생활 공간에 더 가깝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고고기를 팝니다. 아고고기를. 와, 대박이다. 이건 개구리인 것 같고, 이거는 메추리인 것 같은데, 머리까지 있어. How much이지? 한 마리 10만 동. 한 마리 10만 동? 예. 이거구나. 바비큐 with garlic butter, onion, cheese and chili. 아고고기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뱀장어인가 보다. 귀뚜라미. 정갈도 파는구나. 이거 한국 사람 좋아해요. 한국 사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많이 와서 이거 많이 먹어요? 얼마예요? 8만 동. 8만 동. 정갈 이거 먹어볼까요? 네. 하나 먹을게요. 네. 이렇게 구워주는구나. 우리? 여행 유튜브 하면서 별걸 다 먹게 되네. 아고고기랑 정갈을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징그럽긴 징그럽다. 블루베리 주스를 시켰습니다. 딱 먹어보고 맛없으면 바로 이거 주스 먹겠습니다. 주스는 맛있다. 그 아고고기는 닭고기 맛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 아고고기입니다. 와, 살면서 아고고기까지 먹다니. 와, 제가 원래 안 먹어본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악어라는 생각이 없으면 맛은 상당히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긴 맛있는데 저 악어 부분을 진짜 먹기가 좀 어렵다.
솔직히 아고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처음에 전 닭고기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닭고기랑은 맛이 다르긴 달라요. 소고기 되게 부드러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쫀득쫀득해요. 닭고기는 그렇게 쫀득쫀득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아고기에 꼽히면 아고기 계속 먹겠다. 솔직히 말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있다고 하면 전 아고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전 아고기 추천드립니다. 아, 대망의 정갈. 와, 근데 이 털 보이나? 정갈에 털이 있어. 아, 어떡해. 아, 진짜 못 먹겠다. 와, 약간 새우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 같으면 이거 억지로 먹진 않을 것 같은데? 난 정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꼬리가 오히려 맛있다. 새우깡 맛 나, 새우깡 맛. 아고기는 먹을만한데, 이거는, 모르겠다. 아니, 이거 먹는데, 식감이 털이 막 입술에 느껴져! 여기, 또 안에 내장. 이걸 왜 먹는 걸까? 어쨌든 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먹지? 맛 없는데? 약간 번데기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선 같습니다. 생선. 고등어 검은 부분 있잖아요. 그 맛이 나네? 다리 같은 데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먹을만. 여행 유튜브 너무 극한 직업인데. Chú khen sức hiểu. Đây mình cho mấy người Hàn Quốc ăn. Xong rồi nè. Nè. Sữa không? 이거는 연유 같은데? 너 준비됐어? I think so. 와, 팔뚝이, 야, 이 팔뚝이 장난 아닙니다. 근육이 안 생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비교되는데. Thank you. 한국 분이시죠? 네. 언제 오셨어요? 저희 어제요. 다낭 처음이세요? 네. 이거 올려주세요. 올려달라고요? 베트남 철판 아이스크림 먹고 나올 것 같은데요? 싶어요. 베트남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첫 번째요. 어때요, 베트남? 일단 망고가 맛있고요. 철판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세 개째예요, 세 개째. 아이스크림 학생이세요? 몇 살 같아요? 보여요? 20살이요. 맞아요. 딱 네, 20살 같아요. 베트남 왔을 때 첫 번째 느낀 인상이 어때요? 일단 여름 크리스마스 너무 설레고요. 남자친구랑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더 좋지 않아요? 난 20년 대 솔로 크리스마스. 괜찮습니다, 뭐. 이제 생기다 보면 이제 금방 생길 거예요. 있으세요? 저요?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같은 처지. 네. 그럼 이제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오늘 바나이에 갔고요. 만화에 괜찮죠? 네. 재밌었어요? 네. 네, 되게 함위에 있으니까 좀 춥죠. 네. 그리고 어디 가실 거예요? 내일 미케비치 해변? 네, 미키비치 해변도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호이안 갈 생각 있으세요? 네. 한 26일에 가려고. 호이안까지 1시간 걸리는 거 아세요? 왕복 2시간이고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랩보다 차라리 드라이버한테 한국 돈으로 3, 4만 원 주고 8시간, 7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럼 외국이 처음이신 거예요? 태국 같다. 태국이랑 베트남이랑 비교했을 때 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유여행이라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지로 다닐 때는 원하는 대로 못 하니까. 근데 여기 영어 안 해도 잘 되죠? 한국말 파디랑 이걸로. 그러니까 훨씬 잘 되죠. 즐거운 여행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베트남 야시장을 좀 돌아봤는데요. 와, 먹을 것도 많고 좀 특이한 음식도 많았습니다. 지금 다낭공항에 왔는데 90%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구별이 안 가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지금 항공편이 보시면 다 인천입니다. 인천, 부산,
대구, 부산, 인천, 부산, 청주, 부산 지금 잠깐 봤는데 한국 가는 비행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왜 다낭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다낭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관광지가 뭐 여러 가지인데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날씨죠. 날씨가 상당히 좀 좋죠. 따뜻하고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현지 물가는 어떤 것 같아요? 음식값이라든 모든 게 정찰제 같은 느낌. 옷값도 상당히 좀 저렴했었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럼 다낭에서 안 좋았던 점 얘기해 주세요. 글쎄 뭐 딱히 뭐 안 좋았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없었어요. 다 괜찮았어요. 다들 친절했고 어느 정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다 구사를 하고 자다 보니까 다음번에 여기 또 오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올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오기가 딱 너무나 좋아요. 다낭은 특별히 압도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성비 숙소, 부담 없는 음식, 낮은 언어 장벽, 적당한 관광지, 합리적인 소비,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다낭은 가장 편한 해외입니다. 휴양, 먹방, 쇼핑, 감성, 한 번에 가능한 도시.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다낭행 비행기를 예약하게 됩니다.